많은 독립자금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그는 친일 부호들에게 돈을 배당을 시킵니다. 독립자금을 얼마를 내놔라 하고 통보를 해요. 그리고는 며칠 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일 부호들이 처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에서 한 일이라고 떳떳하게 방을 붙이고 물러났다고 하죠. 대항광복회 박상진입니다. 박상진은 경주 세금 탈취 사건 최부자 댁과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1915년이었습니다. 우편 마차에 경주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싣고 대구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차를 습격해서 세금을 탈취했습니다. 무려 8,700원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을 탈취했던 사건입니다. 이 세금 운송 마차 습격 사건은 딱 두 사람이 벌인 일이었어요. 우선 이 세금 운송 마차 습격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했는데요. 최부자 댁에서 정보를 줬습니다. 이 마차가 언제쯤 경주의 효형교를 통과할 것인지, 그리고 전날 마부가 어디에 묵을 것인지 그런 정보를 줬던 거죠. 전날 마부가 묵었던 숙소에 권영만이 찾아와서 몹시 아픈 척하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대구의 병원에 진료를 봐야 된다고 마차에 태워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마음 약한 마부가 그를 태워줬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들은 대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우재룡이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무 다리를 부서뜨려서 마차를 건널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으니 마부가 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 내려서 상황을 살피겠죠. 그새 이들이 마차를 탈취해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거는 범인이 누군지 전혀 밝혀내지 못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실은 마차를 탈취한 이 단체가 박상진이 만든 대항광복회입니다. 대항광복회가 전국적인 단체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대구입니다. 대항광복회 밑에 지휘장으로 우재룡과 권영만이 아까 그 세금 탈취 사건을 성공시켰던 이들이고요. 총사령관 박상진 밑에 만주사령관이 있는데요. 박상진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자금으로 국외에 독립군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령관의 역할이 큰데요. 만주사령관이었던 이석대라는 사람이 순국하게 되자 다음 만주사령관으로 정해진 사람이 김자진 장군이었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대항광복회의 총사령관 박상진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김자진 장군은 다들 아는데 박상진이라는 이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은 울산 출신이에요. 아주 명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승정원의 승지였습니다. 그리고 땅도 많아요. 천석군입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똑똑한 자손을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왕산 허위 선생에게 제자로 보내게 됩니다. 허위 선생은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분이세요. 가장 대규모의 의병이 일었던 때가 1907년 군대 해산에 맞서서 일어난 의병이었습니다. 그 의병을 이끌고 서울로 국내 진공작전을 이끌었던 이가 허위 선생인데요. 안타깝게 허위 선생은 체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 첫 번째로 사형당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산 허위 선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 왕산 허위 선생 밑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다시 서울로 가서 신학문도 공부를 했어요. 아까 나왔던 양정의숙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판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박상진 의사가 합격한 그 해가 우리가 국권이 피탈된 해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하에 판사가 될 수는 없다 해서 그는 판사를 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는 상덕태상회라는 걸 만들어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해외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덕태상회는 대구에 만들어졌던 회사였어요. 역시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대구 지역에 약정골목에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회사의 거래 영수증을 보면 26,500엔이거든요. 상당히 큰 돈이 오가는 회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함께 거래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이런 회사들과 거래하는 척 하면서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독립자금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그는 친일 부호들에게 돈을 배당을 시킵니다.
독립자금을 얼마를 내놔라 하고 통보를 해요. 그리고는 며칠 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일 부호들이 처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에서 한 일이라고 떳떳하게 방을 붙이고 물러났다고 하죠. 나라를 광복하려 함은 하늘과 사람의 같은 뜻이니 이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를 경계하노라 하면서요. 그렇게 친일 인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니 일본 경찰의 체포 1순위가 되겠죠. 결국 이 대한광복회 회원들을 잡겠다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전국적인 단체였지만 충청도에서 대한광복회 회원이 체포되고 충청도가 무너지고 전라도가 무너지고 대한광복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 바깥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했죠. 그렇게 박상진 의사 역시도 나라 바깥으로 건너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부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에는 충과 효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가면 잡힐 것이 뻔한데 가지 않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잡힐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의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도 경주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었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은 4년 정도 걸렸고요. 감옥에 수감된 지 4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1921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받고 이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고 정신도 다 떨어진 듯하다. 하물며 너의 홀령이 만약 나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머뭇거리게 된다면 나는 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전날 몇 가지 과일과 한 잔 술을 차려놓고 우리 상진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한다. 그리고 아들의 3년상을 치를 때 아버지가 직접 제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집안 100여 식구가 갑자기 모두 거지가 되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고 나도 혼자 옛집을 지키고 있다가 며칠 동안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박상진의 집안이 오랫동안 명문가였고 천석군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모두 회사를 차리는데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100여 식구들이 갑자기 거지가 돼서 국어를 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박상진 의사의 부인이 최부자댁 딸입니다. 박상진 의사가 그렇게 죽고 나서 박상진 의사도 대한광복회도 잊혀져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했던 일 중에 친일 부호들, 친일 지주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박상진의 이름이나 대한광복회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시켰던 거죠. 그렇게 박상진 의사와 대한광복회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1961년 박상진 의사의 부인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81세 되신 박상진 의사의 부인 최영백 여사가 냉방에서 신음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독립운동에 꼭 필요한 자금을 댄 숨은 공로자들 4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4분들은 모두 다 아주 대단한 가문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누군가는 나라를 팔아서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려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다 가지고서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이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분들의 이름을, 얼굴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가진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기꺼이 내어놓을 용기가 있어야 당당히 가질 권리도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당당히 가질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합니다.